밤마다 뒤척이고 계신가요, 여러분?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어버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30년 가까이 진료실을 지키면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춘천에서 오신 유순덕 씨, 올해 79이신 분입니다.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퇴직 후에는 손주 돌보는 재미로 사신 분이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몇 년째 제대로 주무시질 못해 낮에는 기억이 자꾸 흐릿해지고 손주 이름도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끊으셨는데 그 뒤로는 눈만 감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온다고 하셨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이 60살 이상 한국인 1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4%가 수면의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약 9건에 달하는 경우는 수면제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오직 저녁 식단의 변화만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이미 있을지 모르는 아주 평범한 식품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면을 망치는 5가지 음식과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불러들이도록 돕는 10가지 기적의 식품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부터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와 몸에서는 3가지 핵심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수면 호르몬 생성입니다. 우리 뇌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불리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과 신경의 이완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우리 몸의 근육들이 풀려야 진짜 잠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는데 이 과정이 원활해야 깊은 수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저녁에 먹는 음식이 이 3가지 작용을 모두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녁 6시 이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중 첫 번째는 커피와 초콜릿입니다. 커피는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초콜릿을 단순한 간식으로만 여긴다는 점입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에는 커피 반잔 분량의 각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달달한 것이 당기실 때 초콜릿에 손이 가신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지요. 김치찌개, 떡볶이,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이런 음식을 드시면 우리 위장은 밤새 자극을 받습니다. 매운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타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깊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튀김류입니다. 바삭한 치킨, 노릇하게 튀긴 음식들은 저녁 식탁에서 참으로 유혹적이지요. 하지만 우리 소화기관이 이런 기름진 음식을 처리하는 데는 최소 4~5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위장, 우리 장, 우리 간이 모두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온몸의 기관이 풀가동 상태인데 깊은 잠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술 한 잔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금세 졸리고 잠이 드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잠이 아닙니다. 새벽 2시, 3시쯤 불쾌감과 갈증, 멍한 머리로 깨어나게 됩니다. 술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우리 몸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지요. 저녁에 단 것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치면 새벽 3시에서 4시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이 경보를 울리듯 잠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새벽에 이유 없이 자꾸 깨신다면 전날 저녁에 드신 음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모든 식품에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핵심 영양소를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 호르몬의 전구체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분으로 식품에서 흡수되어 뇌로 올라가면 먼저 행복감을 주는 물질로 바뀌고 이어서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우리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종아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눈꺼풀이 계속 떨리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보조인자입니다. 앞서 말한 전환 과정 전체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첫 번째 성분을 충분히 드셔도 수면 호르몬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습니다. 재료는 다 갖췄는데 조리 도구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이 세 가지가 저녁 한 끼에서 함께 갖춰질 때 몸은 스스로 자연 수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찾아낸 10가지 기적의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식품은 체리입니다. 작고 붉은 이 열매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연 과일 중에서 수면 호르몬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이 바로 체리라는 사실을 아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특히 신체리는 다른 어떤 과일보다 이 성분이 월등히 높습니다. 생체리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체리나 건체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영양 가치는 신선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체리에는 수면 호르몬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밤에 관절 통증으로 자주 깨시는 분들께 체리는 훌륭한 자연 해법이 됩니다. 춘천에서 오신 유순덕 씨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겠네요. 이분은 무릎 관절 통증으로 밤마다 4~5번씩 잠에서 깨셨습니다. 관절이 아파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 되어버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 자료를 보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수면 호르몬 생성 자체가 방해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께 매일 저녁 냉동 체리 열알을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염증이 눈에 띄게 줄고 통증이 완화되면서 무엇보다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보면 우리 몸속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질수록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우리 신경계가 더 안정되고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이 체리가 단순한 과일을 넘어 우리 수면을 바꾸는 식품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작은 체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체리는 해동 그대로 드셔도 좋고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냉동 체리 열알과 꿀 한 스푼을 더해 드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에 체리를 우려 차로 마셔도 저녁 시간에 매우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키위입니다. 갈색 껍질의 초록 과육, 우리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과일이지요. 이 작은 과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고려대학교 병원 수면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4주 동안 드신 분들은 수면 시간이 평균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키위에는 우리 뇌에서 행복감과 졸림을 유도하는 물질 생성을 돕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더해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은 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소리에 예민하셔서 이웃의 기침 소리, 자동차 소리에도 잠이 깨신다고 하시는 분들, 키위를 한번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키위는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드시면 됩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잘 익은 상태입니다. 단단하면 덜 익은 것이라 소화가 어렵고 너무 물러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음식이 아니라 음료입니다. 바로 국화차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통 의학에서 사용해온 허브 음료인데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국화에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에 직접 작용해 가벼운 진정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자연적이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또한 국화는 소화를 돕고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을 줄여주어 우리 위장을 이완시키고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심한 불안으로 만성불면에 시달리시는 분들, 매일 밤 자녀 걱정, 건강 걱정으로 생각이 멈추지 않는 분들께
국화차는 그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혀줍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국화차 티백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컵에 티백을 넣고 80에서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려낸 뒤 꿀 한 스푼을 더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어 오히려 수면이 방해됩니다. 네 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사람의 뇌와 닮은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 견과류, 체리 다음으로 자연 상태에서 수면 호르몬을 많이 함유한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호두 한 줌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수면 호르몬 전구체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두의 진짜 가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두에는 우리 뇌에 이로운 지방이 풍부해 기억력을 개선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비타민 B군은 불면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우울감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호두에 든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이 성분이 결합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뇌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불안감이 커지고 그 불안이 불면으로 이어지시는 분들, 매일 저녁 호두 5에서 6알을 드셔보십시오. 호두는 그대로 드셔도 좋고 꿀에 재워 드시면 풍미와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에서 8알이 적정량입니다. 지방이 풍부한 만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한국 식탁에서 매우 친근한 채소입니다. 바로 호박입니다. 특히 잘 익은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이 좋습니다. 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해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 때문에 두통으로 잠을 설치시는 분들께 호박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호박의 주황빛 색소는 우리 몸에서 눈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으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이 수면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호박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새벽의 저혈당으로 잠에서 깨는 일을 줄여줍니다. 젊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자 평생 3, 4시간밖에 못 주무신 분이 매일 저녁 찐 호박을 드시기 시작한 뒤 2주 만에 수면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고 그분 말씀이 8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숙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호박은 깨끗이 씻어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하고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리면 됩니다. 바로 드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 있습니다. 늙은 호박은 죽으로 끓이시면 소화가 잘 되고 속도 따뜻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설탕이나 꿀을 과하게 넣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식품은 우리 한국 가정에서 자주 먹는 생선입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비싼 연어나 고급 참치가 아니라 이 평범한 고등어가 숙면에 얼마나 뛰어난 식품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고등어에는 우리 심장과 뇌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뇌에서 행복감을 주는 화학물질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이나 밤에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께 매우 좋습니다. 고등어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불면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과학적 발견입니다. 특히 겨울철 햇빛 노출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고등어는 이를 보완해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시던 분이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저녁 6시 이전에 드시기 시작한 뒤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일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어는 구워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쓰면 밤에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끊깁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을 뿌리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비타민C까지 더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고 고기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이는 저녁 시간에 소화 기능이 느려지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수면 문제를 겪는 여성분들의 수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남성분들께도 두부는 매우 유익합니다. 두부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능력 때문에 의료계에서 자연진정제라고 불리는 미네랄입니다. 밤마다 여러 차례 종아리 경련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 이는 마그네슘 부족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매일 저녁 순두부나 두부 조림을 드시면 일주일 안에 경련이 사라지고
잠도 훨씬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조림이나 국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는 두부튀김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소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두부는 마른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순두부를 넣어 약하게 끓인 뒤 간장을 아주 연하게만 하고 파와 버섯을 조금 넣으면 완성입니다. 절대 맵게 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는 거의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노란 과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성분을 모두 갖춘 숙면을 위한 거의 완벽한 식품입니다.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 우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의 칼륨 함량은 매우 높아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 줄고 두통도 완화되어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나나의 수면 유도 성분은 소량의 천연 당분이 함께 있을 때 뇌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바나나 자체에 천연 당분이 적절히 들어있어 굳이 다른 당분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나나 속 식이섬유는 우리 장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 행복감을 주는 화학 물질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건강은 수면과 직결됩니다. 극심한 긴장과 걱정으로 불면을 겪으시는 분, 밤에 누우면 자녀 걱정, 손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하시는 분께 바나나를 권해드리면 일주일 후 마음이 훨씬 차분해지고 잠도 더 쉽게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나는 껍질에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난 것이 가장 달고 소화가 잘 되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따뜻한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잠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은 잘 모르시는 식품입니다.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를 마셔야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우유에는 뇌가 수면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고 동시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졸음을 유도하는 물질을 실제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따뜻하게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체온이 잠시 약간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졸음을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체온은 항상 약간 내려가는데 따뜻한 우유가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온 것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해 오신 분도 매일 밤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수면제 용량을 천천히 줄이다 보면 석 달 후에는 약 없이도 잠드실 수 있게 됩니다. 우유는 컵에 부어 전자레인지에서 약 1분 30초 정도 데우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게 데우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십시오. 꿀 한 스푼이나 계피가루를 조금 더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우리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식품은 그 소박함 때문에 오히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거의 모든 집 냉장고에 있는 식품이지요. 달걀 하나에는 놀라운 영양의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그 가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우리 뇌가 행복 호르몬과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고 중요한 비타민 B군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흡수도 매우 쉽습니다. 노른자에 든 특별한 성분은 기억력을 높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달걀은 숙면을 도우면서 동시에 우리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구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 없는 전천후 식품입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매일 밤 수면제를 드셔야만 잠들 수 있었던 분이 매일 저녁 7시에 달걀찜 한 그릇을 드시기 시작한 뒤 불과 사흘 만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줄었고 일주일 후에는 수면제 없이 잠드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달걀 조리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절대 달걀 프라이나 달걀 볶음은 피하십시오. 기름은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걀찜이나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찜은 달걀 2개를 잘 풀어 따뜻한 우유 반 컵을 넣고 섞은 뒤
아주 소량의 소금을 넣어 중간불에서 15분 찌면 됩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밤에 갈증이 생겨 수면이 방해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10가지 기적의 식품을 모두 아셨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식품이 좋은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그것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올바른 식품을 드시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주무실 계획이라면 저녁 식사는 6시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우리 위장과 장이 여전히 열심히 소화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몸이 휴식 상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에 집중되고 뇌는 계속 활동 신호를 보내며 호르몬 수치도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우리 소화가 끝나야만 몸이 비로소 질 좋은 수면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저녁 식사의 내용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는 가볍고 소화가 쉬운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바삭하게 튀긴 음식, 기름진 볶음 요리는 반드시 피하시고 대신 부드럽게 찌거나 삶거나 푹 끓인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따뜻한 두부국 한 그릇, 담백한 생선 한 조각, 호박죽 한 그릇, 이런 소박한 음식들이야말로 우리 수면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면식품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바나나, 호두, 체리, 따뜻한 우유 같은 수면식품은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입니다. 밤 9시에 주무신다면 7시 반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영양소가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우리 뇌에 도달하고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사라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섭취량입니다.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체리는 10에서 15알, 바나나는 중간 크기 1개, 호두는 7에서 8알, 우유는 200ml 한 컵이 적정량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현명한 조합입니다. 수면에 중요한 3가지 영양분이 함께 작용할 때, 그리고 여기에 소량의 전분이 더해질 때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마시거나 꿀에 담근 호두와 요거트에 체리를 섞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원칙은 따뜻한 음식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체온이 잠시 올라갔다가 이후 열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졸림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따뜻한 우유 한 컵, 막 쪄낸 호박 한 조각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동시에 부드럽게 잠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 초콜릿, 매운 음식, 튀김류, 술, 단 음식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불러들이도록 돕는 10가지 식품, 체리, 키위, 국화차, 호두, 호박, 고등어, 두부, 바나나, 따뜻한 우유, 달걀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먹는 시간, 조리 방법, 적정 섭취량의 황금 원칙을 지키십시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우리 몸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우리 면역 체계가 재충전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자야 우리 뇌가 건강하고 우리 심장이 강해지고 우리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고령자 건강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심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혈압이 오르고 우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우리 심장이 더 빨리 노화됩니다. 잘 자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외에도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빛이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낮에 3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며 걸으시면 밤에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데 낮의 햇빛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십시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저녁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저녁 8시 이후 많이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필요한 수분은 낮 시간에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을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10가지를 모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선 피해야 할 음식 한 가지를 줄이고 도움이 되는 식품 한두 가지를 추가해 보십시오. 변화는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조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에 에너지가 차 있는 느낌, 오늘 만나는 가족들에게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힘, 손주와 뛰어놀 수 있는 활력, 그것이 우리가 잘 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가족, 친구분들께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을 먼저 시도해 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밤 따뜻하게 잠들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날들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건강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식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이 식품들이 왜 효과적인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경험하는 깊은 잠, 이른바 서파 수면 단계에서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청소 과정이 바로 치매 예방과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자체 청소 체계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얕은 잠을 자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이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뇌건강연구팀이 60대 이상 35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수면의 질이 좋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잘 자는 것이 곧 우리 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심혈관 건강과 수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심장은 낮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박동합니다. 이것이 우리 심장이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내려가야 할 시간에 내려가지 않고 결국 우리 심장은 24시간 내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불면증 환자는 정상 수면을 취하는 분들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8배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자야 우리 심장도 오래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혈당과 수면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우리 몸은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당뇨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약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이하인 분들은 7시간 이상 자는 분들보다 2형 당뇨 발생 위험이 약 1.5배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충분히 깊이 자는 것이 혈당 관리의 첫 번째 처방인 셈입니다. 면역력과 수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만들고 강화합니다. 충분히 잘 자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면역력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시간 이하로 자는 그룹은 7시간 이상 자는 그룹보다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확률이 4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자꾸 감기에 걸리시거나 잔병 치레가 잦으신 분들, 수면 개선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잘 자면 우리 몸이 알아서 강해집니다. 수면과 체중의 관계도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 불균형이 낮 동안의 과식을 유발하고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 고민이신 분들, 식단과 운동만큼 수면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식욕 조절도 쉬워지고 낮에 활동 에너지도 높아지며 운동 의욕도 살아납니다.
우리 건강의 모든 퍼즐 조각이 결국 수면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수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맞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필요합니다. 잠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노화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낮잠으로 보충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낮잠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낮잠이 너무 길거나 오후 늦게 자면 밤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존성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수면제 없이도 충분히 잠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서서히 줄이고 결국 끊으셨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면으로 힘드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바나나가 있나요? 달걀이 있나요? 두부가 있나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우리 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화차 티백 하나, 냉동 체리 한 봉지, 호두 한 봉지를 마트에서 구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시작에서 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잘 자면 우리 뇌가 맑아지고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우리 몸이 강해집니다. 우리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10가지 수면 식품을 실제로 어떻게 일주일 식단에 배치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들어도 막상 실천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실천 계획을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에는 딱 2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마치시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십시오. 이것만 해도 우리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달걀찜을 저녁 식사에 추가하십시오. 저녁 7시쯤 달걀찜 한 그릇과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우리 몸은 훨씬 더 안정된 수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바나나 한 개를 잠자기 1시간 전에 추가하시거나 냉동 체리를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씩 쌓아가시면 한 달 후에는 우리 식단이 자연스럽게 수면 친화적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녁 메뉴 예시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담백한 두부찌개 한 그릇에 찐 단호박 한 조각, 그리고 잠자기 전 국화차 한 잔입니다. 화요일 저녁은 고등어 구이 한 토막과 호박죽 한 그릇,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호두 6알입니다. 수요일 저녁은 순두부찌개 한 그릇과 삶은 달걀 하나, 잠자기 전 바나나 한 개입니다. 목요일 저녁은 두부 조림과 찐 호박, 잠자기 전 냉동 체리를 넣은 요거트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달걀찜 한 그릇과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토요일 저녁은 고등어 조림과 단호박, 잠자기 전 키위 2개입니다. 일요일 저녁은 순두부찌개와 찐 달걀 하나, 잠자기 전 우유와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이 식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사정에 맞게 조금씩 응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도 함께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는 방의 온도는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면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8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쏟느라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는 방이 너무 밝으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을 활용하시거나 수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음도 중요합니다. 귀마개나 백색 소음 앱을 활용하시면 외부 소리로 인한 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침대와 베개도 점검해 보십시오. 오래된 매트리스나 맞지 않는 베개는 우리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어
수면 중 자꾸 자세를 바꾸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수면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 뇌는 그 생각들을 계속 처리하려고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메모장에 적어 놓으십시오. 내일 해결할 일을 오늘 밤 걱정하는 것은 우리 수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 놓으면 우리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부담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잠자기 전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유의미하게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시면 우리 뇌가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되어 훨씬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습니다. 운동과 수면의 관계도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잠자기 3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운동 후 체온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증가하여 우리 몸이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 30분 이상 걸으시면 낮에 활동 리듬이 강화되어 밤에 더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낮에 밝은 빛을 받으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어 밤에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됩니다.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창가에서라도 햇빛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우리가 삶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잘 자는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을 훨씬 더 알차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의 뇌는 더 빠르게 생각하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잘 자는 사람의 몸은 더 빠르게 회복하고 더 천천히 나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잘 자는 것은 내일의 우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부터 우리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깊고 따뜻한 잠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봅시다.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면과 우리 장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중 하나로 뱃속이 불편하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복부 팽만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장과 우리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통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장 건강이 뇌 기능과 감정 상태, 그리고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즉, 우리 장이 건강해야 우리 수면도 건강해집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식품 중에서도 호박, 바나나, 두부는 우리 장 속 유익균을 키우는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장 속 유익균이 풍부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평균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수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무가당 요거트를 조금 드시는 것도 우리 장 속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시고 잠자기 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거나 다리를 가만히 두기 힘들어 자꾸 움직이게 되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을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주로 저녁이나 밤에 심해지는 이 증상은 우리 수면을 크게 방해합니다.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상당수에서 마그네슘 부족이 발견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 바나나, 호두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를 늘렸을 때 하지 불안증후군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을 통한 마그네슘 보충은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면 환경을 점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밤중에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전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치 기록을 모아보시면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잠을 잘 잤는지, 어떤 요일에 수면이 좋은지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10가지 식품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다른 분께는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몸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면 중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께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우리 수면의 질을 크게 낮추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숨이 멈추면 뇌가 깨어나 호흡을 재개시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깊은 수면 단계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각성과 수면 사이를 오갑니다. 아침에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두통이 있으신 분, 낮에 졸음이 심한 분, 가족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시는 분은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은 아침 말입니다. 그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미루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잘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잘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수면 능력을 되찾는 것,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오늘 밤부터 따뜻하고 깊은 잠을 누리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며 소중한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수면 식품 이야기를 드리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수면과 가장 깊이 연관된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잘 자는 것과 치매 예방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우리가 깊이 잠든 시간에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낮 동안 뇌를 사용하면서 쌓인 노폐물, 특히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 찌꺼기들이 이 시간에 씻겨 나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고령자 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좋은 분들은 이 청소 효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치매 발생 위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깊이 자는 것은 우리 뇌를 매일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식품 중 특히 뇌 건강에 탁월한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뇌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방의 질이 우리 뇌 기능을 결정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개선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이 물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달걀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술, 단 음식을 피하십시오. 대신 우리 몸이 스스로 수면 호르몬을 만들도록 돕는 체리, 키위, 국화차, 호두, 호박, 고등어, 두부, 바나나, 따뜻한 우유, 달걀을 저녁 식사와 취침 전 간식으로 활용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수면 식품은 잠들기 1~2시간 전에 드십시오. 따뜻하게 부드럽게 적정량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들을 꾸준히 지키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유순덕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잠이 깊어지더니 한 달이 되었을 때는 수면제 없이도 밤새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던 것도 나아지셨고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유순덕 씨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드리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잠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그것만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을 모두 구해서 매일 완벽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 함께 수면 식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가족이 함께하면 실천이 훨씬 즐겁고 꾸준히 이어집니다. 또한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은 고민을 가진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